법정이 끝난 뒤의 밤은 낮보다 더 법정 같았다. 판결문이 아니라 발소리로, 증거 목록이 아니라 숨소리로 사람을 재판하는 밤. 차정원은 건양그룹 본사 38층 회장실 앞 복도에 서 있었다. 유리병 너머로 도시는 네온을 번들거리며 살아있었지만 정원 쪽의 공기는 죽어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출생 기록이 들어있다는 그 봉투. 모서리는 닳아 있었고 봉인 자국은 기이할 만큼 두꺼웠다. 봉투를 손바닥에 올려놓는 감각이 서류를 쥔 감각이 아니었다. 폭탄의 핀을 만지는 감각에 가까웠다. 정원은 봉투를 한 번 더 내려다보며 거의 숨처럼 중얼거렸다. 열면 끝이야. 그때 옆 엘리베이터가 소리 없이 열렸다. 복도 바닥을 긁는 구두 소리도 없이 주하늘이 내렸다. 하늘은 정원을 보자마자 걸음을 멈추고 주변을 한번 훑었다. 그의 시선이 먼저 CCTV 사각지대와 회장실 앞 경호 동선과 복도 끝에 어둠을 읽고 나서야 정원의 손으로 향했다. 여기서 뭐해요? 지금 시간이. 정원은 반사적으로 봉투를 몸 뒤로 숨겼다. 그 움직임은 습관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반사. 하지만 하늘의 시선은 그런 반사를 놓치지 않았다. 그게 그 봉투예요? 정원은 숨을 한번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이 말했던 요양원 기록이랑 연결된. 하늘은 한 걸음 다가오다 멈췄다. 그가 멈춘 이유는 정원이 아니라 천장이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위를 가리켰다. 정원이 시선을 따라가자 거기엔 평소 켜져 있어야 할 작은 적외선 표시등이 꺼져 있었다. 이 구역, 2주 전부터 기록이 끊겨요. 누가 손뗀 거죠? 회장 쪽이요. 정원은 이를 악물었다. 그럼 더 늦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뼛속에서 먼저 튀어나왔다. 그럼 더 늦으면 안 돼요. 하늘은 잠깐 웃었다. 웃음인데 날이 있었다. 칼을 웃음으로 덮어버리는 종류의 표정. 늦으면 안 되는 건 맞는데 여기서 열면 당신 혼자 다 뒤집었어요.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의 눈동자는 젖어 있었다. 울고 싶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참아서 자연스레 고인물이었다. 혼자 뒤집어 쓰는 게 익숙해서요. 하늘의 표정이 아주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동정이 아니었다. 버릇이라는 이름의 상처를 알아보는 사람의 눈빛. 그 버릇, 오늘은 버려요. 하늘은 정원의 손에서 봉투를 조심히 받았다. 종이봉투인데도 마치 위험물을 옮기듯 두 손으로 감싸들었다. 우리 둘이 열어요. 기록은 제 쪽에 백업 라인이 있어요. 정원은 그 말을 듣고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왜 이렇게까지? 라는 질문이 혀끝까지 올라왔지만 정원은 질문을 삼켰다. 질문은 약점이 될 때가 많았다. 그런데 하늘은 질문을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는 정원의 손을 가볍게 잡아 봉투 위에 다시 올려놓았다. 당신이 혼자 서 있으면 자꾸 눈에 걸려서요. 그 말이 공기를 가늘게 갈랐다. 정원은 손을 빼려다 멈췄다. 멈춘 순간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너무 조용해서 더 위험한 발소리. 둘은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검은 정장 두 명이 다가오고 있었다. 회장실 경호처럼 보이지 않았다. 경호는 보여주고 저들은 숨긴다. 움직임이 더 빠르고 더 조용했다. 하늘이 목소리를 바닥까지 낮췄다. 태석 쪽 사람이에요. 정원은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럼. 하늘이 딱 잘랐다. 뛰어요. 정원과 하늘은 동시에 방향을 틀어 비상계단으로 달렸다. 발소리가 계단벽에 부딪혀 두 사람의 심장처럼 울렸다. 비상계단은 차갑고 어두웠다. 계단참의 형광등은 멀쩡했지만 빛은 사람을 살리는 빛이 아니라 감시하는 빛이었다. 정원은 내려가다가 한번 휘청했다. 발끝이 계단 모서리에 걸렸다. 바로 뒤에서 하늘이 팔을 뻗어 정원의 허리를 잡아 세웠다. 천천히. 정원은 숨을 들이마시려 했지만 공기가 목구멍에서 걸렸다. 저 사람들 날 잡으면. 하늘은 정원의 문장을 끝까지 듣지 않았다. 끝까지 듣는 순간 그 말이 현실이 되어버릴까봐. 그는 더 단단한 문장으로 덮었다. 잡히면 안 돼요. 정원은 순간 분노처럼 웃음이 새어나왔다. 잡히면 안 되면 어떻게 해야 해요?
나 하나 잡히면 다 끝나잖아요. 하늘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다. 감정 때문이 아니라 방식 때문이었다. 끝은 진태석이 원하는 방식으로 끝나요. 정원은 계단참에서 멈춰섰다. 두 사람의 숨이 하얗게 섞였다. 정원의 눈이 하늘을 붙잡았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하늘은 봉투를 재킷 안쪽 깊이 넣었다. 심장 가까운 곳. 누군가에게서 뺏기지 않겠다는 위치. 오늘 밤 공난숙이 있는 유치장으로 갑시다. 정원이 눈을 크게 떴다. 공난숙? 그 사람 지금 세무조사로. 하늘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라는 뜻으로. 그 사람은 돈 앞에선 누구 편도 아니에요. 살 길이 보이면 입을 열죠. 정원이 쓴웃음을 지었다. 믿을 수 있어요? 하늘은 웃지 않았다. 믿음이 아니라 기법이니까. 믿는 게 아니라 길들이는 거예요. 그때 위쪽 계단문이 벌컥 열리는 소리가 났다. 발소리가 쏟아졌다. 하늘이 짧게 말했다. 가요. 마른 차에서. 둘은 다시 달렸다. 같은 시각, 진세훈의 집 거실은 부서지는 소리 없이 무너지고 있었다. 세훈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주영채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떠 있었다. 달콤한 말들이었다. 하지만 달콤함은 종종 썩는 속도도 빠르다. 오빠 나 임신이야. 병원 갈까? 근데 우리 둘만 알자. 나 피가 너무 무서워. 세훈의 손이 떨렸다. 그는 영상 파일을 하나 재생했다. 누군가가 몰래 찍은 병원 복도 CCTV였다. 주영채는 혼자 멀쩡히 걸어 들어가고 멀쩡히 걸어 나왔다. 유산 진단서를 들고 나오던 그날, 그녀는 울지도 비틀거리지도 않았다. 세훈은 입술을 깨물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가짜였어. 그때 현관에서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다. 세훈이 고개를 들자 문이 열리고 한혜라가 들어왔다. 화려한 코트에 고급스러운 향. 그러나 얼굴은 피곤했다. 혜라는 세훈의 눈빛을 보고 바로 알았다. 이 집에서 가장 먼저 변하는 건 공기가 아니라 눈빛이었다. 무슨 일이니? 세훈은 말없이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CCTV 영상이 반복 재생됐다. 혜라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다. 그 표정 하나로 세훈은 더 분노했다.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의 표정이었으니까. 엄마도 알고 있었어? 혜라는 딱 한 박자 쉬었다. 그 쉬는 박자 안에 수십 가지 답이 있었다. 그녀는 그중 가장 안전한 답을 골랐다. 알고 있었다기보단 의심은 했지. 세훈이 실소를 흘렸다. 의심했는데 왜 말 안 했어? 혜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설득하는 목소리였다. 너 그때 너무 흔들렸어. 영채가 내 약점이었고 너는 약점 붙잡고 버티는 애야. 세훈은 벌떡 일어났다. 나 정원한테도 그랬어. 약점 붙잡고 버티다가 사람을. 말이 끝나지 않았다. 정원의 얼굴이 스쳤다. 혜라가 조용히 물었다. 정원은 지금 어디 있니? 세훈이 혜라를 노려봤다. 그게 왜 궁금해? 혜라의 답은 더 잔인했다. 너무 태연해서. 너희는 가족이야. 세훈은 숨이 턱 막혔다. 그 말이 너무 쉽게 나왔다. 가족이란 말은 이 집에서 상처를 합법화하는 단어였으니까. 가족이면 뭐해? 가족이니까 더 잔인했잖아. 혜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세훈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 세훈이 비웃듯 말했다. 또 숨기려고. 혜라가 눈을 감았다 뜨며 답했다. 숨기려는 게 아니라 이제는 너를 살리려고. 그리고 그녀는 말을 꺼냈다. 이 집에서 이름을 말하는 순간 사건이 된다. 진태석이 움직이고 있어. 정원 쪽을. 하늘 쪽도. 세훈의 눈빛이 바뀌었다. 아버지가? 혜라는 아주 짧게 정정했다. 회장님. 세훈은 그 정정 하나에 오히려 더 무너졌다. 엄마도 그 사람 부를 때 그렇게 부르네. 혜라의 얼굴에 얇은 균열이 갔다. 난 그 사람 옆에서 살아남는 법만 배웠어. 세훈이 낮게 말했다. 그래서 정원도 그렇게 만들었고. 혜라는 대답하지 못했다. 침묵은 늘 고백이었다. 세훈은 그 침묵을 보고 확신했다. 정원 지금 위험해.
헤라가 거의 속삭였다. 위험해. 그리고 내가 움직이면 더 위험해질 수도 있어. 세훈은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럼 가만히 있으라고. 그게 내가 배운 생존이야? 헤라가 불렀지만 세훈은 멈추지 않았다. 정원 찾을 거야. 엄마가 못하는 일 내가 할 거야. 헤라는 아들을 붙잡지 못했다. 붙잡는 순간 더 큰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유치장 면회실은 유리 하나로 세상을 둘로 갈랐다. 바깥은 상대적으로 밝았고 안쪽은 그림자였다. 공난숙은 그 그림자 쪽에 앉아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호랑이였다. 다만 눈 밑에 부기가 있었다. 잠을 못 잔 사람의 부기, 불안이 만든 부기. 정원과 하늘이 들어서자 공난숙의 입꼬리가 비틀렸다. 세상에. 건양 며느리님이랑 스카이캐스천 대표님이 웬일이래. 하늘은 의자를 당겨 앉으며 말했다. 거래하러 왔습니다. 공난숙이 웃었다. 거래? 여기선 내가 약자야. 약자는 거래 못해. 정원은 앉지 않았다. 유리 너머의 공난숙을 내려다봤다. 약자 아니세요. 당신은 판을 깔았던 사람. 공난숙의 웃음이 잠깐 굳었다가 다시 흘렀다. 판 깔았지. 근데 지금 판이 나를 깔아뭉개잖아. 하늘이 곧장 핵심으로 들어갔다. 살길 들이죠. 대신 진태석에 대해 말하세요. 공난숙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다. 그녀는 유리 너머로 손바닥을 붙이며 낮게 말했다. 태석 얘길 여기서 해. 귀가 몇 개인데. 하늘은 작은 장치를 꺼내 책상 아래에 설치했다. 버튼을 누르자 벽면의 작은 표시등이 빨간색으로 바뀌었다. 지금부터 10분. 여긴 독방이에요. 공난숙이 숨을 한번 뱉었다. 대표님 소문대로네. 정원은 봉투를 꺼내 유리 앞에 들었다. 이 봉투 알아요? 공난숙이 순간 표정을 잃었다. 그 짧은 공백 하나로 정원은 답을 얻었다. 역시. 공난숙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거 어디서 났어? 당신이 숨긴 걸 내가 찾았어요. 정원은 봉투를 열지 않은 채 흔들었다. 안쪽에서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협박처럼 작고 확정처럼 컸다. 여기 안에 뭐가 있는지 난 아직 몰라요. 대신 당신은 알죠. 공난숙은 말이 없었다. 하늘이 끼어들었다. 금문방장부. 고민형 녹음. 거기까지 이어지는 키가 그 봉투라면 지금 당신이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공난숙은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말했다.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태석은 더 깊어. 정원이 단호하게 받았다. 깊든 얕든 말해요. 공난숙이 낮게 웃었다. 그래. 말하지. 대신 조건. 말하세요. 나 여기서 빼줘. 그리고 내 딸 영채. 정원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주영채는 당신 딸이죠. 근데 그 딸이 내 인생을 훔쳤어요. 공난숙이 되받았다. 훔친 건 너도 했잖아. 정원의 턱이 굳었다. 난 살아남으려고 했고 영채는 즐겼어요. 공난숙은 한쪽 입술을 비틀며 말했다. 사람은 다 자기 방식으로 즐겨. 생존도 즐김이야. 하늘이 시간을 끊었다. 조건은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말하세요. 공난숙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금문방은 원래 내 돈줄이 아니었어. 태석 돈줄이었지. 정원의 눈이 가늘어졌다. 진태석이 사채판까지. 공난숙이 고개를 저었다. 사채가 아니라 사람을 빚으로 묶는 시스템. 태석이 필요했던 건 돈이 아니라 목줄이었거든. 하늘이 물었다. 장부에 누가 있죠? 공난숙이 손가락을 접으며 말했다. 정치인, 검사, 병원장, 언론. 그리고 요양원. 정원의 손이 봉투를 더 꽉 움켜쥐었다. 요양원. 공난숙이 숨을 고르고 이어갔다. 그래. 출생 기록이 사라지는 곳. 살아있는 사람을 죽인 걸로 만들고 죽은 사람을 살아있는 걸로 만들고. 태석은 그걸로 가문을 세탁했어. 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내 아버지 차기범도 거기서. 공난숙의 눈이 흔들렸다. 흔들림은 곧 확인이었다. 차기범. 그 사람은 태석이 제일 싫어했던 유형이었지. 돈이 아닌 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
정원은 숨을 삼켰다. 그래서 누명을 씌웠구나. 공난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누명은 시작이었어. 태석은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했지. 하늘이 다시 물었다. 증거는요? 공난숙이 이를 악물었다. 내가 가진 건 자백녹음. 태석이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내 손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던 목소리. 그리고 CCTV. 금문방 창고에. 정원이 물었다. 창고 CCTV를 왜 거기? 보험이지. 난 태석이랑 거래했지만 태석은 날 언제든 버릴 수 있으니까. 하늘의 눈빛이 바뀌었다. 희망이 아니라 확신의 각도. 그 CCTV 어디 있죠? 공난숙은 고개를 저었다. 주소는 말할 수 없어. 여기선 안 돼. 정원은 유리 너머로 똑바로 말했다. 그럼 내가 말할게요. 금문방 창고 예전 부두 근처. 컨테이너 번호 7번 라인. 맞죠? 공난숙의 표정이 굳었다. 어떻게? 난 당신보다 오래 빼앗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찾는 법도 배웠어요. 공난숙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쪽 맞아.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좋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당신이 가진 녹음 파일. 공난숙이 씁쓸하게 웃었다. 그건 내 생명줄이야. 정원이 차갑게 받았다. 당신 생명줄이 내 목줄이기도 해요. 나도 이제 숨 쉬고 싶어요. 공난숙은 정원을 뚫어지게 봤다. 아주 잠깐 눈빛이 누그러졌다. 아주 잠깐이라서 더 위험했다. 너 진짜 독하네. 정원이 고개를 들었다. 독해진 게 아니라 원래 독했는데. 참았던 거예요. 하늘이 손목시계를 보며 말했다. 10분 끝납니다. 결정하세요. 공난숙은 결국 입을 열었다. 내 변호사 통해서 파일 넘길게. 대신 조건 잊지 마. 잊지 않습니다. 정원은 봉투를 다시 품에 넣었다. 아직 열지 않았다. 하지만 오늘 밤 이후 봉투는 더 이상 종이가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숨값이었다. 새벽의 부두는 바다 냄새가 비리고 철 냄새가 날카로웠다. 컨테이너들은 어둠 속에 줄지어 서서 오래된 비밀을 수납하는 서랍처럼 보였다. 하늘은 손전등을 켰고 정원은 장갑 낀 손으로 번호를 확인했다. 7번 라인. 맞아요. 정원은 숨을 삼켰다. 누가 있을까? 하늘이 대답했다. 누가 있든 우리가 먼저 봐야죠. 철문을 열자 끽 소리가 났다. 안에는 낡은 서류함과 작은 모니터들이 있었고 하드디스크가 연결된 CCTV 서버가 자리 잡고 있었다. 정원의 몸이 순간 굳었다. 진짜 있다. 하늘은 장비를 빠르게 확인했다. 복사 가능. 3분이면 돼요. 그때 바깥에서 차량 엔진 소리가 났다. 헤드라이트가 컨테이너 벽을 길게 긁었다. 정원이 입술을 떨며 속삭였다. 왔어. 하늘은 손을 멈추지 않았다. 복사 중단 못해요. 정원 씨, 밖을 봐요. 정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튀었다. 나보고 믿기 하라는 거예요? 하늘은 고개도 들지 않은 채 말했다. 믿기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정원은 이를 악물고 컨테이너 밖으로 나갔다. 검은 세단 2대가 멈춰서 있었다. 문이 열리고 남자들이 내렸다. 그들 사이로 익숙한 실루엣이 나타났다. 진세훈이었다. 정원은 숨이 멎었다. 세훈? 세훈도 정원을 보자 멈췄다. 하지만 세훈 뒤편의 정장 남자들이 한 발 앞으로 나오며 정원의 심장을 찔렀다. 세훈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그림 자체가 함정처럼 보였다. 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너 그쪽이야? 세훈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니야. 난 너 찾으려고. 정원이 바로 쏘았다. 찾으려고 사람들을 데리고 왔어? 세훈이 뒤를 돌아봤다. 정장 남자들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훈의 눈빛이 흔들렸다. 저 사람들 나도 몰랐어. 뒤를 밟힌 거야. 정원의 머리는 빠르게 굴러갔다. 진실인지 함정인지 판단해야 했다. 하지만 판단보다 먼저 필요한 건 선택이었다. 세훈아, 나 지금 증거를 가져가야 해. 세훈이 정원을 바라봤다. 증거?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하는 순간 저들이 더 빨라질 테니까. 세훈이 정원 쪽으로 한 걸음 다가오려는 순간 정장 남자 하나가 세훈을 밀치고 정원을 향해 달렸다. 정원은 뒤로 물러났고 발이 컨테이너 턱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그 순간 세훈이 손을 뻗어 정원을 잡아당겼다. 정장 남자가 멈칫했다. 세훈은 정원을 자기 뒤로 숨기고 말했다. 손대지 마. 정장 남자가 낮게 말했다. 부사장님 비키십시오. 회장님 지시입니다. 세훈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다. 낮아질수록 위험한 목소리. 회장님 지시라도 내 눈앞에서 사람 끌고 가는 건 안 돼. 정장 남자가 한 번 더 다가오며 말했다. 부사장님께서 가족이신 걸로 압니다. 그러니 더더욱. 세훈의 눈빛이 번쩍였다. 가족이면 더더욱 지켜야지. 뭘 더더욱 망치라는 거야. 그때 컨테이너 안쪽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들렸다. 정원 씨, 30초. 정원은 세훈의 소매를 잡아당겼다. 세훈아 비켜. 나나 이제 숨 안 참을 거야. 세훈이 정원을 돌아봤다. 그의 눈은 죄책감으로 가득했다. 내가 너무 늦게 왔지. 정원은 눈을 감았다 뜨며 말했다. 늦었어도 지금 왔잖아. 그 말이 세훈을 더 망가뜨렸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숨을 들이마셨다. 도망쳐. 내가 막을게. 정원이 단호하게 말했다. 너 혼자?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나 이제라도 해야 할 일을 할 거야. 그 순간 하늘이 컨테이너에서 튀어나왔다. 손에는 하드디스크 2개가 들려 있었다. 그의 눈빛은 칼처럼 빠르고 차가웠다. 뛰어요. 정원과 하늘은 골목 사이로 달렸다. 뒤에서 세훈이 정장 남자들을 가로막았다. 그리고 멀리서 세훈의 외침이 날아왔다. 정원아, 봉투 열지 마. 혼자 열지 마. 정원의 발이 순간 멈칫했다. 그 말은 경고였다. 봉투가 진실이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바로 죽일 수 있는 무기라는 경고. 정원은 다시 달렸다. 어둠이 그녀를 삼키며 숨겨줬다. 숨겨주면서도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갔다. 스카이퀘스천 비밀 서버룸은 새벽의 숨처럼 차가웠다. 펜소리와 전기음이 끊임없이 돌아갔다. 하늘은 하드디스크를 연결하고 파일을 확인했다. 정원은 의자에 앉아 봉투를 내려다봤다. 결국 봉투를 열 결심을 한 사람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다. 그때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잠깐. 영상 먼저 확인해요. 정원이 이를 악물었다. 아니 난 이 봉투가. 하늘이 고개를 저었다. 봉투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엔 손이 흔들리니까. 정원은 하늘을 바라봤다. 하늘은 늘 순서를 강조했다. 순서를 잡는 사람이 판을 잡는다. 알겠어요. 하늘이 파일 목록을 띄웠다. 8년 전, 12년 전, 20년 전. 숫자들이 정원의 목을 쥐었다. 하늘이 20년 전 파일을 클릭했다. 요양원 복도가 화면에 떴다. 간호사들이 누군가를 휠체어에 태워 밀고 갔다. 뒤에서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따라갔다. 남자는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리고 순간 옆 얼굴이 잡혔다. 정원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황 실장. 하늘이 짧게 확인했다. 황정국. 태석의 그림자죠. 영상 속 황 실장은 간호사에게 봉투를 건넸다. 간호사는 서랍 깊숙이 봉투를 넣고 잠갔다. 봉투의 색, 봉인의 두께. 정원이 품에 넣고 다닌 그것과 같았다. 정원의 숨이 막혔다. 이게 내 출생 봉투였어. 아마도요. 정원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울음이 터지려는 걸 억지로 붙잡았다. 영상은 다른 파일로 넘어갔다. 이번엔 금문방 창고 내부. 공난숙이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다. 화면에 상대는 없었지만 목소리는 또렷했다. 공 회장. 정리해. 흔적 남기지 말고. 공난숙이 영상 속에서 말했다. 그럼 차기범은요? 목소리가 답했다. 누명 씌워. 죽인 건 아니니까. 살아있는 게 더 고통이야. 정원의 눈이 얼어붙었다. 진태석. 하늘이 숨을 길게 뱉었다. 자백으로도 쓸 수 있어요. 영상에 목소리까지 들어갔으니까. 정원은 손끝이 떨렸다.
아빠는 죽은 게 아니라 산채로 무너진 거였어. 하늘이 낮게 말했다. 이제 돌려놓죠. 무너진 판을. 정원은 봉투를 집어들었다. 봉투를 열기 직전 하늘이 조용히 손을 얹었다. 같이. 정원이 작은 목소리로 따라했다. 같이. 봉투가 열렸다. 오래된 서류들과 사진, 병원 기록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있었다. 누군가의 필체. 메모지의 문장은 짧았고 그래서 더 잔인했다. 정원은 읽었다. 차수아. 건양의 피. 처리하지 말 것. 훗날 필요. 정원은 멍하니 웃었다. 웃음이 너무 비현실적이라 슬픔이 따라붙었다. 난 처리되지 않았던 게 아니라 보관됐던 거야. 하늘이 말했다. 태석은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봐요. 파일로 봐요. 정원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젊은 한혜라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지금의 헤라와는 다른 온기가 사진 속에 있었다. 그 온기가 오히려 더 잔인했다. 엄마.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헤라 부회장님이 생모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죠. 정원은 사진을 가슴에 댔다. 알고 있었는데도 이렇게 증거로 보니까 숨이. 그녀는 한참을 웅크렸다. 하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같은 화면을 보고 같은 어둠을 마주했다. 그 침묵은 위로가 아니라 동행이었다. 아침에 진태석 별장은 오히려 밤보다 차가웠다. 진태석은 창가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황 실장이 뒤에서 고개를 숙였다. 금문방 창고 털렸습니다. 태석의 손이 잠깐 멈췄다. 그러나 얼굴은 미동도 없었다. 누가? 차정원과 주하늘. 그리고 부사장님도 현장에 있었습니다. 태석의 입꼬리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갔다. 웃음이 아니라 흥미였다. 세훈이가 거기까지 갔어? 부사장님이 막아서 추격이 지연됐습니다. 태석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잔이 접시에 닿는 소리가 이상할 만큼 크게 울렸다. 피는 못 속이지. 황 실장이 말했다. 회장님, 조치가 필요합니다. 태석은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조치? 내가 조치를 할 정도면 이미 늦은 거야. 그럼. 태석이 돌아봤다. 눈빛이 얼음이었다. 판을 받고. 어떤 판으로? 진세미를 움직여. 황 실장이 잠깐 망설였다. 아가씨는 최근 충격이 커서. 태석은 단호했다. 충격이 크니까 더 좋아. 충격은 사람을 조종하기 쉬운 상태야. 황 실장이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태석은 다시 창밖을 보며 혼잣말처럼 말했다. 차정원, 주하늘, 너희가 증거를 믿는구나. 그리고 낮게 웃었다. 난 사람이 증거가 되게 만들지. 진세미의 집 오전. 세미는 거울 앞에 서 있었다. 화장은 반쯤 지워져 있고 눈빛은 공허했다. 문이 열리며 황 실장이 들어왔다. 세미가 먼저 물었다. 나한테 할 말이 뭐예요? 회장님께서 아가씨를 걱정하십니다. 세미가 비웃었다. 걱정? 아빠는 내가 걱정이 아니라 내가 쓸모 있는지 걱정하겠죠. 황 실장은 파일 하나를 내밀었다. 아가씨가 원하셨던 진실입니다. 진실? 차정원. 그 사람의 서류입니다. 세미는 파일을 열었다. 젊은 헤라와 아기 사진, 메모지 사본. 세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회장님께서 차정원을 살려두신 이유. 세미가 눈을 크게 떴다. 살려둬? 차정원은 건양의 피입니다. 아가씨의 자격을 위협할 수 있는 존재죠. 세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황 실장은 그 흔들림에 바늘을 꽂았다. 회장님은 아가씨를 지키려 하십니다. 하지만 아가씨가 약해지면 회장님도 지킬 수 없습니다. 세미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울음 섞인 웃음을 흘렸다. 내가 아빠가 무서워서 충격받은 줄 알았는데. 그녀의 눈빛이 번쩍였다. 난 내가 아빠 닮았을까봐 무서웠던 거야. 황 실장이 말했다. 아가씨는 회장님의 딸입니다. 세미가 이를 악물었다. 그래서 더 싫어. 세미는 파일을 탁 덮었다. 내가 직접 만나볼게요. 차정원. 황 실장이 조심스레 불렀다. 아가씨.
세미는 고개를 들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히 할게요. 내가 움직이면 그건 아빠 뜻이 아니라 내 뜻일 거야. 황 실장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다. 통제 밖에서 불꽃이 튀는 건 위험했다. 그러나 그 불꽃은 태석에게도 필요했다. 스카이캐스천 옥상, 낮. 바람이 세게 불었다. 정원은 바람을 맞으며 서 있었고 하늘은 커피 2잔을 들고 한 잔을 건넸다. 잠 좀 잤어요? 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눈 감으면 요양원 복도만 보여요. 정상이에요. 이상한 건 그걸 보고도 아무 감정이 없는 거죠. 정원이 하늘을 바라봤다. 당신은 왜 감정이 없어 보여요? 하늘이 잠깐 웃었다. 있어요. 다만 꺼내면 판이 흔들려서. 판이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정원이 커피잔을 쥔 손에 힘을 줬다. 나도 중요해요. 하늘의 손이 커피잔을 꽉 잡았다. 뜨거운데도 놓지 않았다. 중요하니까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원은 웃지 못했다. 마음이 위험한 쪽으로 자꾸 기울었다. 기울면 다친다. 그런데도 기운다. 하늘이 노트북을 열며 말했다. 공난숙 변호사가 곧 파일 준다고 했죠. 그 자백 녹음이 오면 경찰, 검찰, 언론 동시에 뿌릴 준비합니다. 동시에? 한 군데만 믿으면 막혀요. 태석은 막는데 천재예요. 정원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그럼 헤라는요? 내 엄마. 하늘이 잠깐 망설였다. 헤라 부회장님은 태석의 약점이기도 해요. 동시에 방패이기도 하고. 정원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난 엄마를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선택하게 하는 거죠. 정원은 도시를 바라봤다. 도시는 너무 평온했다. 그래서 정원이 더 비현실적이었다. 선택할 수 있을까? 그 사람. 선택은 항상 가능해요. 다만 대가가 다를 뿐. 그때 옥상 문이 열렸다. 정원과 하늘이 동시에 돌아봤다. 진세훈이 서 있었다. 얼굴은 밤새 달린 사람처럼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정원아. 정원의 숨이 멎었다. 하늘은 조용히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일부러 둘 사이에 공간을 만들었다. 그 배려가 정원의 마음을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왜 왔어? 사과하려고. 사과는 너무 늦었어. 세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래서 늦은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려고 왔어. 세훈은 USB를 꺼냈다. 헤라 부회장님이 숨기고 있던 자료. 내가 가져왔어. 정원의 눈이 커졌다. 엄마가? 직접 준 건 아니야. 내가 찾았어. 하늘이 물었다. 내용이 뭡니까? 세훈은 하늘과 시선을 맞췄다. 도망치지 않았다. 진태석 비자금 흐름. 그리고 금문방 장부 일부 복사본. 정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세훈아. 세훈이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한테 가족이라고 말할 자격 없어. 근데 내가 널 망가뜨리는데 가담했던 사람이면 널 살리는데도 가담해야지. 정원은 울지 않았다. 울면 다시 약해질까봐. 나 이제 누구도 믿고 싶지 않아. 세훈이 한 박자 쉬고 말했다. 그럼 믿지 마. 대신 이용해. 정원이 멈칫했다. 너나 이용해. 내가 빚진 만큼. 하늘이 조용히 정리했다. 좋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셋이 한 팀입니다. 정원과 세훈이 동시에 하늘을 봤다. 셋이? 태석은 가족으로 판을 짭니다. 그럼 우린 가족을 역이용해야죠. 세훈이 고개를 숙였다. 나 회장님한테 맞서는 건 쉽지 않아. 쉽지 않은 걸 하려고 여기 왔잖습니까? 세훈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하자. 그 순간 정원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정원이 받았다. 여보세요. 낮고 또렷한 여자의 목소리가 말했다. 차정원 씨. 나 진세미. 정원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하늘과 세훈이 동시에 정원을 봤다. 우리 만나자. 너도 나도 이제 가족 이야기 좀 해야지. 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어디서? 건양백화점 VIP 라운지. 오늘 오후 3시. 안 오면 내가 숨긴 것부터 터뜨릴 거야. 정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내가 숨긴 것? 세미가 웃었다. 내가 가짜로 살았던 그 시간들.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잖아. 추락하는 이야기. 통화가 끊겼다. 정원은 휴대폰을 내려다봤다. 손이 차가웠다. 하늘이 짧게 말했다. 세미가 움직였군요. 세훈이 숨을 삼켰다. 세미가 왜? 하늘이 답했다. 태석이 움직였다는 뜻이죠. 정원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해 있었다. 두려움만 있는 눈이 아니었다. 이제는 방향이 있는 눈이었다. 가요. 만나러. 세훈이 급히 말했다. 정원아, 위험해. 정원이 차갑게 대답했다. 위험한 건 이미 시작됐어. 근데 이제는 내가 필요를 정할 거야. 건양백화점 VIP 라운지 오후 3시. 고요함이 오만한 공간이었다. 비싼 향수 냄새,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 하지만 정원에게 그 모든 건 칼날처럼 느껴졌다. 정원, 하늘, 세훈이 들어서자 멀찍이 앉아있던 진세미가 미소를 띠고 손을 들어 인사했다. 왔네. 생각보다 빨라. 정원은 앉지 않았다. 서서 세미를 내려다봤다. 무슨 말 하려고 불렀어? 세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급하네. 차정원 씨는 항상 급했어. 신분 훔칠 때도 그랬고. 세훈의 얼굴이 굳었다. 세미야, 말 조심해. 세미가 비웃었다. 오빠는 아직도 날 세미라고 부르네. 가족놀이 잘한다. 하늘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시간 낭비 말고 요점만 말합시다. 세미는 하늘을 천천히 훑었다. 주하늘. 소문은 많이 들었어. 사람을 데이터로 바꿔서 먹는 남자. 하늘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사람을 돈으로 바꿔서 먹는 쪽이 더 오래된 방식이죠. 세미가 웃었다. 재밌네. 세미는 테이블 위에 파일 하나를 놓았다. 표지에는 차정원 차수와 신원 관련이라고 적혀 있었다. 정원의 눈이 좁아졌다. 그거 어디서 났어? 우리 아빠가 가진 건 세상이 모르는 게 없어.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세미, 그만해. 회장님이 너 이용하는 거야. 세미는 오빠를 바라봤다. 눈빛이 차갑게 얼었다. 이용당하는 건 오빠지. 오빠는 늘 아빠의 착한 얼굴 담당이었잖아. 정원이 테이블을 한번 두드릴 듯 말 듯 하다가 멈췄다. 그리고 말했다. 그래서 나 부른 이유가 뭐야? 협박하려고? 세미가 고개를 저었다. 협박? 아니. 그녀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동맹. 세훈이 숨을 내뱉었다. 뭐? 세미가 말했다. 나도 알아버렸거든. 우리 아빠가 어떤 인간인지. 세미의 눈이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진짜였다. 하지만 진짜라고 안전한 건 아니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하려고. 아빠 편이 아니라 내 편. 정원이 물었다. 내 편이 뭔데? 세미는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랑 나 둘 다 건양의 피라는 거. 정원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너만 숨겨진 피가 아니야. 나도 아빠의 피라서 지옥이야. 세미는 테이블 아래에서 주먹을 꽉 쥐고 말했다. 그래서 말해. 너희가 가진 증거 나한테도 줘. 내가 아빠를 무너뜨릴게. 하늘이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증거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세미가 비웃었다. 왜? 나도 피해자야. 하늘이 차갑게 답했다. 피해자는 많습니다. 하지만 판을 깨는 건 신뢰가 있어야 해요. 세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그럼 신뢰를 사게 해줘. 정원이 조용히 말했다. 내 아빠 차기범 누명 씌운 거 너도 알고 있어? 세미의 눈이 잠깐 멈췄다. 알아. 그럼 도와. 내가 아빠를 되찾을 수 있게. 세미는 잠시 정원을 바라보다가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이건 아빠 서재 금고에서 훔친 거야. 세훈이 충격 섞인 목소리로 불렀다. 세미. 세미가 오빠를 쏘아보며 말했다. 오빠, 나도 이제 훔쳐. 아빠가 우리 인생 훔친 만큼. 정원은 USB를 바로 받지 않았다. 뭔데? 고민형 녹음 원본 일부. 그리고 황 실장이 요양원 기록 조작하는 영상. 하늘의 눈빛이 번쩍였다. 그건 결정타입니다.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니까 동맹하자. 나도 아빠를 무너뜨리는 쪽에 설게. 정원은 세미의 눈을 뚫어지게 보았다. 분노, 공포, 그리고 인정받고 싶은 갈증. 태석에게서 떨어져 나와도 태석의 그림자를 먹고 사는 갈증. 정원이 마침내 말했다. 좋아. 동맹하자. 세훈이 놀라 정원을 바라봤다. 정원아. 정원은 세훈을 돌아보며 낮게 말했다. 우린 지금 사람을 믿는 게 아니라 증거를 쌓는 거야. 세미가 배신하면 그땐 내가 직접 처리할 거야. 세미가 섬뜩하게 웃었다. 좋아. 그 눈빛. 이제야 거냥 사람 같다. 하늘이 정리했다. 그럼 오늘부터 계획은 하나입니다. 태석의 방패를 먼저 부숩니다. 세훈이 숨을 삼켰다. 방패? 하늘의 대답은 정확했다. 하늘아 부회장님. 정원의 숨이 멎었다. 엄마를. 세미가 조용히 덧붙였다. 헤라 이모가 떨어져 나가면 아빠는 처음으로 혼자가 돼. 세훈은 고개를 숙였다. 헤라를 떠올리면 마음이 찢어졌지만 찢어진 마음만으로는 아무것도 못 바꾼다는 걸 그는 이제야 배웠다. 정원이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다. 내가 엄마를 만나볼게. 하늘이 즉시 받았다. 혼자 가지 마요. 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가야 해요. 엄마와 딸 사이의 싸움이니까. 세미가 눈을 가늘게 떴다. 딸, 너 그 말 입에 올릴 자격 있어? 정원은 세미를 똑바로 바라봤다. 자격은 내가 만들 거야. 그 순간 라운지의 피아노 선율이 뚝 끊겼다. 누군가가 손으로 건반을 눌러 억지로 멈춘 것 같은 정적. 정원은 그 정적 속에서 확신했다. 전쟁의 다음 장면은 이미 시작됐다. VIP 라운지의 피아노가 멈춘 뒤 공기는 다시 음악을 찾지 못했다. 대신 정적이 비싼 소파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목을 더듬었다. 누가 먼저 숨을 내쉬는지에 따라 오늘의 판이 협상이 될지 사냥이 될지 결정될 것 같았다. 정원은 세미를 똑바로 바라본 채 의자에 앉지 않았다. 앉는 순간 상대가 위가 된다. 정원은 오늘 위아래를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동맹이면 조건부터 말해. 세미가 웃었다. 웃음이 얇아서 더 날카로웠다. 조건? 좋아. 난 쉬워. 아빠를 무너뜨리면 돼. 근데 너희는 나를 믿을 수 없겠지. 하늘이 단호하게 끊었다. 믿음은 필요 없습니다. 검증 가능한 행동만 필요해요. 세미가 고개를 갸웃했다. 그럼 검증해봐. 내가 뭘 하면 믿을 건데? 정원이 말했다. 한 가지. 내가 가져왔다는 USB 지금 여기서 열어. 그리고 그 영상이 원본이라는 증거도 같이 내. 세미는 잠깐 멈칫했다. 그 멈칫은 거짓말의 멈칫이 아니라 원본을 증명하는 방법을 떠올리는 멈칫이었다. 세미는 자기 머릿속 금고를 열고 거기서 안전한 카드를 꺼냈다. 좋아. 여기선 위험하니까 장소 바꾸자. 내가 정한 곳으로. 하늘이 바로 받았다. 오늘 안에. 세미가 웃었다. 오늘 안에. 어차피 오늘 지나면 다들 숨 돌리고 싶을 텐데 아빠는 그 틈에 사람을 정리하니까. 그 말은 협박처럼 들리기도 했고 경고처럼 들리기도 했다. 그리고 둘 다일 때가 가장 무서웠다. 정원이 짧게 말했다. 스카이캐스천. 비밀 서버룸. 세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근데 나 혼자 못 가. 내 뒤를 누군가 보고 있거든. 세훈이 불쑥 끼었다. 누가? 세미가 시선을 세훈에게 꽂았다. 오빠 아직도 몰라. 우리 집은 누가가 아니라 무언가가 봐. 하늘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동합시다. 그리고 VIP 라운지에서 나가는 순간부터 당신의 움직임도 우리 로그에 남깁니다. 세미가 피식 웃었다. 로그라 너답다. 정원은 마지막으로 세미를 향해 한마디를 더 던졌다. 거짓말하면 그때는 동맹이 아니라 처리가 돼. 세미의 눈이 반짝였다. 흥미였다. 철이라는 단어, 이제 너도 잘 쓰네. 정원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단어를 잘 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단어를 들어온 시간이 길어서 입에 익은 것뿐이었다. 라운지를 나와 엘리베이터로 향하는 복도에서 세훈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윤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세훈은 본능처럼 화면을 꺼버리려다 멈췄다. 그 이름은 세훈이 지금 끊어내야 할 과거이면서 동시에 붙잡아야 할 현재였다. 세훈이 전화를 받자 윤비서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도련님, 지금 어디십니까? 세훈은 한 박자 쉬고 대답했다. 밖이 어디인지 말씀하셔야 제가. 세훈은 하늘과 정원을 한번 훑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작게 말했다. 라운지 근처. 세미도 같이 있어. 윤비서의 숨이 잠깐 멎었다. 아가씨까지요?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윤비서 말해. 회장님이 움직여? 윤비서의 대답은 더 짧았다. 이미 움직이셨습니다. 오늘은 정리의 날입니다. 세훈이 낮게 물었다. 누굴? 윤비서가 더 낮게 답했다. 차정원 씨부터. 정원의 발이 잠깐 멈췄다. 윤비서의 목소리는 수화기 너머였는데도 정원은 그 말이 자기 귀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다. 하늘이 세훈의 휴대폰을 가볍게 손으로 가리켰다. 스피커로. 세훈이 스피커를 켜자 윤비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얇게 퍼졌다. 정원 씨는 지금 증거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증거 그 자체로 분류됐습니다. 정원이 물었다. 무슨 뜻이죠? 윤비서가 답했다. 회장님은 증거를 없애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문서를 지우거나 문서를 가진 사람을 지웁니다.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세미가 옆에서 웃었다. 웃는데 눈은 웃지 않았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오늘이 정리날이라고. 하늘이 윤비서에게 물었다. 정리팀 동선 확인 가능합니까? 윤비서가 주저했다. 가능은 합니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한적입니다. 저도 감시당합니다.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럼 감시당하는 당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은 백업을 남기는 겁니다. 윤비서가 숨을 깊게 들이쉬고 말했다. 회장실 비공개 출입 기록. 마지막 백업이 오늘 새벽 풀렸습니다. 그 백업이 회장님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도를 올리십니다. 정원이 물었다. 그 기록에 뭐가 있길래요? 윤비서가 답했다. 그날 밤 회장실에 있었던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중 한 명이 아직 살아 있습니다. 정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그 사람이 누구죠? 윤비서가 말했다. 지금 말하면 이 통화도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암호로 말하세요. 윤비서님이 아는 방식으로. 윤비서가 잠깐 침묵하다가 아주 낮게 말했다. 사진 속 반쪽 얼굴입니다. 통화가 끊겼다. 끊긴 뒤에도 한동안 정원은 휴대폰을 바라봤다. 반쪽 얼굴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다. 누구든 얼굴이 반쪽만 남은 사진을 떠올리면 남은 반쪽은 상상으로 완성된다. 그 상상은 늘 최악으로 완성된다. 하늘이 정원에게 말했다. 이동해요. 지금부터는 여기서가 위험합니다. 세훈이 굳게 말했다. 내가 앞에 설게. 정원이 세훈을 바라봤다. 앞에 선다는 말이 세훈에게 얼마나 낯선지 정원은 안다. 세훈은 늘 뒤에서 헤라의 그림자와 태석의 권력 아래 살아왔다. 그런데 오늘은 그가 스스로 앞으로 나왔다. 세미가 조용히 혀를 찼다. 오빠 영웅놀이 하지마. 영웅은 오래 못 살아. 세훈이 말했다. 그래도 오늘은 해. 세미가 비웃었다. 오늘 죽을 각오로. 세훈이 짧게 답했다. 오늘 안 하면 나는 평생 죽어. 스카이캐스천 비밀 서버룸은 외부와 분리된 섬 같았다. 공기가 차갑고 소리가 일정하고 사람의 감정이 들어갈 틈이 적었다. 그래서 하늘은 이런 공간을 좋아했다. 감정이 아니라 증거가 중심이 되는 곳. 세미는 의자에 앉자마자 USB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다. 금고처럼 생긴 카드였다. 원본 인증키. 하늘이 손을 내밀었다. 주세요. 세미는 손을 빼지 않았다. 조건. 하늘이 시선을 들었다. 말하세요. 세미가 말했다. 헤라 이모를 건드리면 내가 먼저 튄다. 정원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헤라라는 이름이 테이블 위에 올라오는 순간부터 이 동맹은 칼날 위였다.
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선택하게 할 거야. 세미는 웃었다. 선택? 이모는 선택 같은 거 못해. 그 사람은 늘 살아남는 쪽으로만 움직이거든. 세훈이 갑자기 말했다. 그럼 내가 선택하게 만들 거야. 세미의 눈이 세훈을 향했다. 오빠가?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엄마한테 더는 숨지 말라고 할 거야. 세미가 피식 웃었다. 오빠 엄마는 숨는 게 아니라 덮는 사람이야. 하늘이 끊었다. 조건은 접수하죠. 하지만 헤라 부회장님을 건드리지 않고는 태석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방패를 떼어내지 않으면 칼은 결국 부러져요. 세미가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카드와 USB를 밀어줬다. 좋아. 대신 내가 먼저 던질게. 영상부터 봐. 하늘이 파일을 열었다. 첫 번째 영상은 요양원 복도였다. 황 실장이 간호사에게 서류를 건네고 간호사가 서랍을 열어넣는 장면. 화면이 흔들렸다. 누군가 몰래 찍는 느낌. 그리고 황 실장이 카메라를 스치듯 한번 바라보는 장면에서 화면이 아주 잠깐 멈칫했다. 그 멈칫은 찍고 있는 사람을 알아챈 사람의 멈칫이었다. 정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저 사람 날 법정에서 살리려 나온 것 같았는데. 하늘이 조용히 말했다. 황 실장은 한쪽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살린다와 죽인다를 동시에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세훈이 낮게 물었다. 황 실장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야? 세미가 대답했다. 진심이었겠지. 하지만 황 실장의 진심은 늘 자기 생존이야.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 생존이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그게 더 싫었다. 정원도 그 단어로 살아남았으니까. 두 번째 파일이 열렸다. 금문방 창고 영상이었다. 공난숙이 통화 중이고 태석의 목소리가 들어간 영상. 그 목소리는 정원이 이미 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끝이 달랐다. 통화가 끝날 때 태석이 한마디를 더했다. 그리고 그 애는 아직 쓰임이 있어. 죽이지 말고 가둬. 공난숙이 물었다. 어느 애요? 태석이 답했다. 차수아. 정원의 목이 순간 막혔다. 차수아라는 이름이 정원에게는 오래된 숨통이었다. 그 숨통을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눌러버리는 기분. 세훈이 얼어붙었다. 차수아. 하늘이 화면을 멈췄다. 이건 큽니다. 정원이 목소리를 겨우 꺼냈다. 태석은 날 죽이려는 게 아니라 다시 가두려는 거네.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빠는 죽이는 것보다 가두는 걸 좋아해. 죽이면 끝이지만 가두면 평생 흔들 수 있거든. 하늘이 손가락을 톡톡 두드렸다. 그러니까 오늘 정리팀의 목적은 제거가 아니라 회수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원이 하늘을 바라봤다. 회수라니 내가 물건이야? 하늘이 아주 짧게 말했다. 태석에게는요? 정원의 눈빛이 한층 차가워졌다. 그럼 내가 물건이 아니란 걸 오늘 보여줄 거야. 그날 오후 정원은 하늘아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하늘은 혼자 가지 말라고 했고 세훈은 내가 같이 가겠다고 했고 세미는 재밌겠다고 따라붙으려 했다. 정원은 셋을 다 막았다. 난 혼자 가야 해. 하늘이 물었다. 왜요? 정원이 대답했다. 엄마는 제 앞에서만 무너질 수 있어. 남이 있으면 더 단단해져.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그럼 내가 멀리서라도. 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멀리서도 안 돼. 엄마가 알면 오늘은 딸이 아니라 협상 대상으로 나를 봐. 하늘이 말했다. 그럼 최소한 통신장치. 위치 공유. 정원이 짧게 대답했다. 좋아. 세미가 웃었다. 엄마랑 딸의 싸움이라 제일 잔인한 장르네. 정원이 세미를 바라봤다. 너도 곧 겪게 될 거야. 세미의 웃음이 잠깐 멈췄다. 하지만 곧 다시 웃었다. 난 이미 태어나는 순간부터 겪었어. 하네라가 있는 곳은 건양백화점 상층, 임원 전용 라운지였다. VIP 라운지와 달랐다. VIP 라운지는 돈의 공간이지만 임원 라운지는 권력의 공간이었다. 돈은 흔들려도 권력은 흔들리지 않는 척한다. 헤라가 그 척을 평생 해왔던 사람이었다. 정원이 들어섰을 때 헤라는 이미 창가에 서 있었다.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정원이 다가가도 헤라는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는 순간 기다렸음이 들키니까. 정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나왔어. 헤라가 천천히 돌아봤다. 표정은 고요했다. 고요한 얼굴이 제일 무섭다. 폭풍이 안에 있다는 뜻이니까. 왜 왔니? 정원은 봉투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젊은 헤라가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 헤라의 눈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그 미세함이 정원의 심장을 더 아프게 했다. 완전히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흔들림은 살아있는 증거라서. 정원이 말했다. 이거 엄마지. 헤라의 입술이 굳었다.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정원이 목소리를 낮췄다. 함부로? 엄마가 나한테 한 건 함부로 아니었어. 헤라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는 분노를 삼키는데 익숙했다. 분노를 꺼내면 상대가 이긴다. 정원아, 넌 지금 감정으로. 정원이 끊었다. 감정 아니야. 기록이야. 정원은 메모지 사본을 꺼냈다. 차수아, 건양의 피. 처리하지 말 것. 훗날 필요. 헤라가 그 문장을 보자 눈이 잠깐 감겼다. 아주 짧게. 그 짧은 순간에 헤라는 무너졌다가 다시 일어섰다. 이걸 어디서? 정원이 말했다. 요양원. 그리고 금문방. 그리고 태성 목소리. 헤라의 눈빛이 바뀌었다. 정원이 어디까지 아는지 계산하는 눈빛. 하지만 그 계산은 오래가지 못했다. 정원은 계산할 시간을 주지 않았다. 엄마, 나를 보관한 거야? 아니면 태석이 보관했고 엄마는 그냥 모른 척한 거야? 헤라가 낮게 말했다. 너를 살리려고 했어. 정원이 웃었다. 웃음이 아니라 찢어진 숨이었다. 살리려고? 난 내 인생을 살지 못했어. 살린 게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살게 한 거잖아. 헤라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땐 선택지가 없었어. 정원이 테이블을 살짝 두드렸다. 선택지 없었다고 말하지 마. 엄마는 늘 선택했어. 늘 살아남는 쪽을 선택했어. 헤라가 소리 없이 정원을 바라봤다. 그 시선은 딸을 보는 시선이 아니었다. 무너질 수 있는 존재를 보는 시선이었다. 정원이 마지막 칼을 꺼냈다. 태석이 오늘 나를 정리한대. 헤라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뭐라고? 정원은 말했다. 정리. 그 단어 엄마도 알잖아. 헤라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흔들리지 않으려 했지만 정리라는 단어는 헤라가 평생 피하던 단어였다. 헤라는 사람을 죽이진 않았지만 사람을 죽는 쪽으로 밀어본 적은 있었다. 헤라는 그 죄를 안고 살아왔다. 정원이 말했다. 엄마 선택해. 오늘은. 헤라가 낮게 물었다. 뭘? 정원이 답했다. 나 편이 될지 태석 편이 될지. 헤라가 웃었다. 웃음이 부서질 것 같은 웃음. 정원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단순하지 않아. 정원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가 단순하지 않게 만든 거야. 헤라가 숨을 고르고 말했다. 태석이 움직이면 너만 위험한 게 아니야. 세훈도 세미도 모두. 정원이 차갑게 말했다. 그래서 더 선택해야지. 헤라는 창밖을 한번 바라봤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거의 입술로만 말했다. 윤비서. 정원이 눈을 좁혔다. 윤비서가 왜? 헤라가 더 낮게 말했다. 윤비서가 백업을 움직였어. 정원은 순간 깨달았다. 윤비서가 말했던 마지막 백업이 누군가 마음대로 풀린 게 아니라 풀리게 만든 것이었다. 헤라가 이어 말했다. 백업이 풀린 순간 태석이 미쳤어. 그럼 그 미친 속도에 먼저 부딪히는 건 너야. 정원이 물었다. 그래서 엄마는? 헤라가 한참 침묵했다. 그리고 마침내 정원에게서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너 지켜. 정원의 숨이 잠깐 멎었다. 그 두 글자가 너무 늦게 와서 더 아팠다. 하지만 늦은 약속도 약속은 약속이었다. 정원이 말했다. 말로 말고 행동으로. 헤라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행동으로. 그리고 헤라는 단 하나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정원은 그 번호가 누군지 몰랐지만
헤라의 표정이 알려줬다. 태석 쪽이 아니라 태석을 막을 수 있는 쪽이라는 걸. 헤라가 전화를 받자마자 말했다. 지금부터 회장실 동선 내가 바꾼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헤라의 대답은 칼 같았다. 시끄러워. 내가 오늘 움직이면 너희도 살아. 헤라가 전화를 끊고 정원을 봤다. 정원아. 오늘 밤 내가 해야 할 일은 하나야. 정원이 물었다. 뭔데? 헤라가 말했다. 살아. 내가 살아야 내가 죗값도 치르고 태석도 끝낼 수 있어. 정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살아라는 말이 이렇게 무겁게 들릴 줄은 몰랐다. 정원이 라운지를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 없음. 문장은 짧았다. 보관품 회수. 오늘 2100. 정원의 손끝이 얼어붙었다. 태석의 방식이었다. 인간을 물건으로 부르는 방식. 보관품이라는 단어는 정원에게 피를 끓게 했다. 정원은 바로 하늘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태석이 회수로 온다. 2100. 하늘의 답장은 3초 만에 왔다. 좋아요. 그럼 2100에 우리가 체증한다. 정원은 짧게 답했다. 어디서? 하늘의 답장. 그들이 제일 익숙한 곳에서. 건양본사. 회장실 라인. 정원은 그 문장을 읽고 헤라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회장실 동선을 바꾼다. 오늘 밤 회장실은 태석의 성이 아니라 함정이 될 수도 있었다. 정원은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다시 걸었다. 발걸음이 전보다 단단했다. 무서움이 사라진 게 아니었다. 무서움을 들고도 앞으로 갈 수 있게 된 것뿐이었다. 밤 8시 40분. 스카이캐스천. 하늘, 세훈, 세미는 서버룸에 모여 있었다. 하늘은 화면에 건양본사 평면도를 띄워놓고 동선과 CCTV 사각을 표시하고 있었다. 세훈은 손을 꽉 쥐었다 폈다. 세미는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웃었다. 하늘이 말했다. 2100. 정리팀이 움직입니다. 목표는 정원씨 회수. 방식은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강제 이동 또는 가짜 안전 확보. 세훈이 물었다. 가짜 안전 확보.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다. 신변보호팀 경호 보안 같은 이름으로 접근해요. 이름이 안전해 보이면 사람은 문을 열거든요. 세미가 비웃었다. 아빠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여. 사고 정리 보호. 다 똑같아. 하늘이 세미를 바라봤다. 당신이 가져온 영상에 정리팀 얼굴이 나옵니까? 세미가 고개를 끄덕였다. 있어. 근데 가면 쓴 것도 있어. 그래도 하나는 확실해. 황 실장 라인이야. 세훈이 굳었다. 황 실장. 하늘이 말했다. 황 실장은 오늘 밤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태석의 칼이거나 태석을 겨누는 칼이거나. 세미가 웃었다. 혹은 둘 다. 세훈이 이를 악물었다. 둘 다일 수는 없어. 세미가 천천히 말했다. 오빠, 우리 집에선 늘 둘 다야. 착한 얼굴로 칼을 숨기고 칼로 착한 얼굴을 만들지. 하늘이 정리했다. 오늘 밤 윤 비서가 동선 변경을 해준다고 했죠. 헤라 부회장님도 움직였고요. 그럼 회장실 라인은 혼란이 생길 겁니다. 혼란은 위험이지만 동시에 기회예요. 세훈이 물었다. 정원은 어디 있어? 하늘이 답했다. 건양본사로 이미 들어갔습니다. 2030. 세훈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혼자 보냈어? 하늘이 냉정하게 말했다.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대신 우리가 보이지 않는 동행을 합니다. 세훈이 이를 갈았다. 난 그게 싫어. 하늘이 세훈을 바라봤다. 그럼 직접 동행하세요. 하지만 보이면 태석은 목표를 바꿉니다. 세훈이 멈췄다. 태석은 사람을 바꾸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목표가 바뀌는 순간 누군가는 대신 죽는다. 세미가 조용히 말했다. 오빠, 오늘은 내가 뭘 하든 누군가 다쳐. 그러니까 덜 다치게 하는 쪽을 선택해. 세훈은 아무 말도 못했다. 밤 9시. 건양본사 38층. 복도는 조용했다. 정원이 다시 그 복도에 서 있었다. 몇 시간 전 봉투를 들고 달렸던 그 자리. 그런데 이번엔 봉투가 없었다.
대신 정원에게는 증거가 있었고 선택이 있었다. 정원은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하늘의 목소리가 낮게 들어왔다. 정원 씨, 지금 위치 확인. 38층 회장실 라인 맞죠? 정원이 속삭였다. 맞아. 좌측 복도 끝, CCTV 살아있습니다. 우측은 끊겨 있고요. 우측으로 가요. 그리고 천장 코너, 작은 빨간 LED 보이면 멈춰. 정원이 걸었다. 발소리가 없게, 숨이 들리지 않게. 하지만 심장 소리는 숨길 수 없었다. 심장 소리는 살아있다는 증거라서. 우측 복도 중간, 천장 코너에 작은 빨간 LED가 보였다. 정원이 멈췄다. 보여. 하늘이 말했다. 거기서 3미터 뒤로. 바닥에 검은 테이프 표시 있을 거예요. 정원이 바닥을 보니 정말로 검은 테이프가 있었다. 아주 얇게. 누가 봐도 그냥 보안 테이프처럼 보이는. 하지만 하늘에게는 좌표였다. 정원이 그 위에 섰다. 섰어. 하늘이 말했다. 좋아요. 지금부터는 미끼가 아니라 카메라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모든 건 기록돼요. 정원이 숨을 고르고 말했다. 알겠어. 그때 복도 끝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4명. 발걸음이 일정했다. 경호처럼 자연스러운 척하지만 경호는 사람을 살리고 저들은 사람을 옮긴다. 남자 하나가 말했다. 차정원 씨. 회장님 지시로 신변 안전 확보하러 왔습니다. 정원이 차갑게 물었다. 신변 안전? 누가 내 안전을 걱정해? 남자가 대답했다. 요즘 위험한 일이 많아서요. 재판 이후. 정원이 웃었다. 아주 짧게. 재판 이후 위험해진 건 내 안전이 아니라 회장님 안전이겠지. 남자의 눈이 잠깐 흔들렸다. 그 흔들림이 정원이 생각보다 많이 안다는 증거였다. 정원이 말을 이었다. 따옴표 안의 문장을 일부러 또렷하게. 너희 나를 보관품이라고 부르지? 정적. 그 짧은 정적이 대답이었다. 하늘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낮게 들렸다. 좋아요. 계속. 남자 하나가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차정원 씨, 저희랑 가시죠. 저항하시면. 정원이 묻었다. 저항하면 뭐? 사고 처리할 거야? 남자의 턱이 굳었다. 협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원이 말했다. 협조? 좋아. 대신 한 가지 확인하자. 정원은 아주 천천히 휴대폰을 들어 화면을 켰다. 그 화면엔 녹음 중 표시가 켜져 있었다. 사실 그 녹음은 하늘 쪽 서버로 실시간 백업되고 있었다. 정원은 일부러 그걸 보여줬다. 너희가 움직이면 증거가 남는다는 메시지. 남자의 눈이 잠깐 커졌다. 그리고 그가 손짓하자 뒤에 남자 둘이 동시에 움직였다. 빠르고 조용했다. 정원의 팔을 잡으려는 순간 복도 옆문이 열렸다. 윤비서였다. 윤비서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정원 씨. 이쪽입니다. 정원은 순간 멈칫했다. 윤비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태석은 목소리도 얼굴도 흉내낸다. 이어폰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바로 들어왔다. 윤비서님, 오늘 아침에 말한 암호. 윤비서가 즉시 말했다. 사진 속 반쪽 얼굴. 정원의 몸이 풀릴 뻔했다. 진짜였다. 윤비서가 정원에게 낮게 말했다. 여기서 10초 후 CCTV 사각이 열립니다. 그때 뛰세요. 정원이 숨을 삼켰다. 그럼 윤비서는? 윤비서가 아주 짧게 웃었다. 슬픈 웃음. 저는 오늘부터 사람이 되려고요.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윤비서가 정리팀 앞을 가로막았다. 회장실 동선 변경됐습니다. 회장님 지시입니다. 여러분은 내려가서 대기하세요. 정리팀 남자가 차갑게 말했다. 윤비서님, 회장님 지시는 저희가 직접 받았습니다. 윤비서가 고개를 들었다. 그럼 회장님께 직접 확인하세요. 지금 통화 연결해 드릴까요? 남자가 잠깐 멈칫한 그 순간 하늘이 이어폰으로 속삭였다. 지금. 정원이 뒤로 돌아달렸다. 발이 검은 테이프를 밟는 순간 천장에 빨간 LED가 깜빡였다. 그리고 복도 끝 CCTV가 다시 켜졌다.
헤라가 말한 동선 변경이 작동한 순간이었다. 정리팀이 정원을 쫓아 달리려는 순간 복도 반대쪽에서 경호팀이 튀어나왔다. 원래 회장실 경호였다. 그런데 오늘은 태석이 아니라 헤라의 전화로 움직이는 경호였다. 경호팀장이 외쳤다. 정지. 여기는 무단 침입입니다. 정리팀이 멈칫하는 사이 정원은 비상계단으로 사라졌다. 이어폰에서 하늘이 말했다. 좋아요. 회수 실패. 이제 태석은 화가 납니다. 그리고 화나면 실수를 해요. 정원은 계단을 내려가며 숨을 몰아쉬었다. 윤비서는 하늘이 짧게 말했다. 지금부터가 윤비서님의 위험입니다. 하지만 그분도 선택했어요. 정원은 이를 악물었다. 나도 선택했어. 이제 도망만 치는 건 끝이야. 하늘이 낮게 답했다. 그럼 이제 반격으로 갑시다. 그 시각 건양본사 어딘가의 CCTV 모니터 앞에서 누군가가 화면을 보고 있었다. 진태석이 아니었다. 황 실장이었다. 황 실장은 정원의 도주 장면, 윤비서의 개입, 경호팀의 등장까지 모두 보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표정이 없었다. 표정이 없다는 건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감정을 숨긴다는 뜻이다. 그 뒤에서 누군가가 말했다. 회장님께 보고해야 합니다. 황 실장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직? 왜요? 황 실장이 아주 조용히 답했다. 회장님은 지금 가장 먼저 사람을 죽이려고 할 겁니다. 그 전에 내가 먼저 움직여야 해. 무엇을요? 황 실장은 화면에 멈춰 선 정원 얼굴을 바라보며 말했다. 봉투가 열렸어. 이제는 회장님이 정리가 아니라 소각을 하겠지. 소각? 황 실장이 낮게 말했다. 증거를 태우는 게 아니라 증거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태우는 거야. 그리고 황 실장은 전화기를 들었다. 태석에게가 아니라 다른 번호로. 준비해. 오늘 밤 진짜 이름을 꺼낼 거야. 상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황 실장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회장이 바뀌어도 정리는 안 끝나. 그러니까 오늘 정리라는 구조부터 부숴. 전화를 끄는 황 실장은 잠깐 눈을 감았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정원 씨, 내가 너를 살릴지, 내가 너를 죽일지, 그건 오늘 밤에 결정된다. 정원은 비상계단을 내려와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들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땀이 목덜미를 타고 흘렀다. 그런데도 정원의 눈은 맑았다. 공포가 맑게 만드는 눈이 있었다.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또 발신자 없음. 회수 실패. 그럼 다음은 교체. 정원의 손이 얼어붙었다. 교체라는 단어는 회수보다 더 끔찍했다. 회수는 다시 가두는 거지만 교체는 자리를 바꾸는 거다. 누군가 대신 정리된다는 뜻이다. 정원이 이를 악물고 하늘에게 말했다. 태석이 교체라고 했어. 하늘의 목소리가 즉시 낮아졌다. 교체 그럼 타깃이 바뀝니다. 윤비서님일 수도 있고 헤라 부회장님일 수도 있어요. 정원이 숨을 삼켰다. 엄마가? 하늘이 단호하게 말했다. 정원 씨. 지금부터는 감정 붙잡지 마요. 움직여야 해요. 정원이 낮게 말했다. 움직일 거야. 근데 이번엔 내가 판을 만들 거야. 정원이 차키를 쥐고 차로 달려가려는 순간 지하주차장 기둥 뒤에서 누군가가 걸어 나왔다. 진세훈이었다. 세훈은 숨이 찬 얼굴로 정원을 바라보며 말했다. 정원아. 정원이 멈췄다. 왜 여기 있어? 세훈이 대답했다. 내가 혼자 가면 또 혼자 다 뒤집었을까봐. 정원이 씁쓸하게 웃었다. 내 버릇 버리라며. 세훈이 고개를 저었다. 버릇은 버리고 사람은 남겨. 나도 남을게. 정원은 세훈을 잠깐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하나만 해줘. 뭐든. 정원이 낮게 말했다. 엄마 아니 헤라 부회장님. 지켜. 세훈의 눈이 흔들렸다. 그 말은 부탁이자 명령이었다. 세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지킬게. 정원이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너도 살아. 세훈이 웃었다. 웃음이 아프게 깨졌다. 살아야지. 그래야 죗값도 치르지. 정원은 차문을 열며 말했다.
죗값은 나중에. 오늘은 살아남는 게 먼저야. 정원이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려는 순간 하늘의 목소리가 이어폰에서 들려왔다. 정원 씨, 지금부터 목적지는 하나입니다. 윤비서님 위치. 정원이 숨을 들이마시며 말했다. 알겠어. 차가 움직였다. 지하 주차장의 형광등이 차 유리에 줄무늬처럼 지나갔다. 마치 누군가가 카메라로 도망치는 증거를 찍는 것처럼. 그리고 그때였다. 정원의 뒤편에서 아주 작은 딸깍 소리가 났다. 안전장치 풀리는 소리. 정원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조수석 쪽 기둥 그림자 안에서 누군가가 총구를 들어올리고 있었다. 정원의 심장이 내려앉는 순간 이어폰에서 하늘의 목소리가 찢어지듯 들어왔다. 정원 씨, 고개 숙여. 정원은 몸을 숙였다. 탕. 총성이 주차장 벽을 때렸다. 그리고 정원은 확신했다. 오늘 밤은 더 이상 정리의 위협이 아니었다. 정리의 실행이었다.